자, 두 번째 프린트 명제 2에서 질문 좀 받고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할 거 있는 거. 20번입니다. 20번 나왔어요. 20. 문제 볼까? 이거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기출형 문항의 변형 또는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 같은데 도형이 있죠, 그치?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게 좀 튀겼고 A, B, C 삼각형이 있고요. A, B는 2, A, C는 3인 삼각형이야. 그리고 각이 30도인 삼각형이래. 자, 그리고 BC 위에 P를 잡아서 AB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M. 그 다음에 AC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 할 때 뭘 구하라는 얘기니? PM분의 AC 곱하기 더하기는 PN분의 AB 얘의 뭘 찾으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PM 어디 있어? 요거 분의 AC 요거 그 다음에 PN분의 AB 그럼 AB, AC는 이미 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신 치워놓을까? PA분의 AC는 3 AB는 2 그럼 PM도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뭐라 하자? 문자로 세팅하자. PM을 X, PN을 Y라 세팅하자. 그러면 X분의 3, Y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봐. 최소값이야. 태희야 뭐 쓰는 거였니? 산술기형. 그럼 산술기 쓰려면 지금 합이니까 뭐 곱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관계식이. 그럼 그 관계식 찾아야 돼. 어떻게 찾죠? 자, 가만 보면 XY에 대한 관계식은 XY가 이 주어진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성분인지를 보셔야 되겠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아? 수선이야. 그럼 단순한 수선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 보통 수선은 삼각형이 등장하는 도형에서의 수선들은 높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A와 P를 이렇게 이어주면 결국 X는 이 삼각형 ABP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Y는 삼각형 ACP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넓이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야겠네.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만들어 보시면 거기서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 됐지?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이 공식 알고 있네? 중학교 때 배우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 전체 넓이인데 그거는 자 삼각형 ABP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삼각형 ACP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 라는 같습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주시면 3은 2X 더하기 3Y 자 많이 했지? 요거 통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운이 좋으면 통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지 그치? 그럴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얘랑 곱해서 최대 차수를 구했었죠. 그래서 2x 더하기 3y 그 다음에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대 차수를 먼저 구해볼게. 정리하면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해도 6 12 12고 얘만 보면 역수 형태 산술기하표를 쓰겠다. 2루트
곱하면 36 더하기 12 6, 22, 12에서 얼마 난다? 24. 자, 이놈의 최소값이 24야. 이 식의 최소값이 24인데 이 앞쪽의 값이 얼마 나왔어? 3인 거지. 그럼 3 나누면 이 부분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 되겠다. 됐니? 이제 관계식을 만들면 되고요. 결국 아까 다시 말했다시피 삼각형에 등장한 도형에서의 수선들은 보통 넓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뭐 이런 놈이 있었어 옛날에. 뭐 있잖아요. 한 점 P를 잡아놓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얘들에 대한 관계식 어떻게 만드니? 이렇게 삼각형을 3등분 해서 지금 삼각형이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에 곱하기 높이로 구한 다음에 그게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너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너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너 해서 갖다 풀면 관계식이 나오는 문제. 그치?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선이 안 그어진다고 해서 안 그어지면 어때? 안 보이잖아. 높이라는 게. 삼각형에 등장한 도형에서 수선들은 보조선을 그었을 때의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편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몇 번? 18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의 이비에 대해서 왠지 양수라는 느낌이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산술기한 느낌이 슬슬 난다. 최대차수 나오고 있으니까 P, A, B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위의 점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입하고 성립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되겠고요. 그러면 P 들어 좌표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쓸 수 있겠다. 이때 누구의 최소값이니? A분의 A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B분의 9A 더하기 B제곱. 얘의 최소값, 그리고 최소값을 가질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네. 어떡할래? 뭐 방법 두 가지지. 위에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B 대신에 뭘 바꿔놓는 거야? A만으로 바꿔서 한번 정리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는 통분해서 뭐가 나올 거 같니? 봐봐. 여기를 대신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방법이겠는데 일단은 이제 놔두고요. 이게 A 더하기 B가 5라는 얘기잖아. 그럼 합이 있으니까 뭔가 산술기하를 쓸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식을 저기에 쓸 수 있게끔 모양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겠는걸? 어떻게 한다? 이 정도 해. 딱 해주시면 되겠죠. 따로 보면 얼마야? A분의 1이면 얼마나? A 나오지. A분의 4B 나오지. 분모가 한 덩어리일 때는 분자 각각에 쪼개줄 수 있는 거잖아. B분의 9A 되겠지. 9A지.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A 더하기 B가 나왔네. 얼마다? 5. 그럼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9A 더하기 5로 쓸 수 있는 거죠. 역수 형태 산술기에. 그치? 그러니까 식을 잘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돼. 원하는 모양이 되게끔. 그러면 내가 어떤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의도를 가지고 식을 바꿔야 되겠지. 그럼 그런 의도를 어디서 오는 거야? 경험에서 오는 거야. 그치? 경험에서. 어차피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고요. 이거 시험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잖아. 그치? 산술기하고 그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 합의 단계 나오면 분명히 뭔가 그럴 수 있겠지. 2루트 둘이서 곱하면 36 6이 12 더하기 보니까 얼마다? 17 됐지? 최소값은 얼마다? 17이고요. 그때의 뭘 값을 물었니? 그때의 A 값을 물었지. 그러면 최대 최소가 성립할 때라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를 어떻게 성립하는데? 얘들이 같을 때 A분의 4B랑 B분의 9A랑 같을 때. 자, 9A 제곱이랑 4B 제곱이랑 같을 때
둘 다 양수니까 3a가 2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럼 어때? a를 구하니까 b는 2분의 3a일 때 최대 차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적으면 되겠죠. a 더하기 b 2분의 3a가 뭐가 돼? 2분의 2a, 2분의 5a가 5가 될 테니까 따라서 a가 얼마 될 때? 2가 될 때 값이 17 나오네. 괜찮니? 항상 염두에 두세요. 최대차수는 산술기하.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시라고요. 다음. 네, 페이지 하는데? 14번. 이런 게 힘들어. 여기 뭐 너무 쉬운 거 아닐까 생각하지 마. 어렵지도 않지만 오답률이 꽤 높아요. 그지? 응.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닐 때 화살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1번 P는 어때? XY는 0이다. 이건 따로 볼 거 없지. XY 0이라는 얘기는 X는 0 또는 만 0이니까. 그치? 그럼 Q는 X는 0이고 Y는 0. 자, 누가 더 큰 거야? 또는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을 다 포함하고 있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포함한다는 얘기는 화살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데서 넓은 좀 해야 되니까 아하, P는 필요 조건이니까 탈락. 두 번째, P는 A 빼기 B가 1. 이게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뺀데 1에 A와 B는 서로 손해되기. 서로 손해되기. 그치? Q는 A와 B가 공립하려고 서로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니까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 탈락. 3번 P X는 0이고 Y는 0. Q는 X 더하기 자 이거네. 분명히 얘기했어. 실수 많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 앞에서 보세요. X, Y는 실수라 그랬어. 자, 이놈의 70합 한번 구해봐요. X 더하기 Y, Y 루트 5가 0 되는 거는 X가 0 되고요. 선생님 루트 없잖아요. 그럼 Y도 0 돼야 되고 그럼 X도 0 되지. X와 0이잖아. 둘이 같은 거네?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니라 그랬지. 얘가 0 되기 위해서 XY 모두 0 돼야 되는 조건은 XY가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잖아. 그치? 조심하자 그랬지? A 더하기 BI가 0인 거나 A가 0, B가 0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려면 A, B가 모두 어떻게 쓸 때? A, B가 실수인 조건이 있을 때 저렇게 성립한다고 했고요. 맞지? A 더하기 B 루트 N이 0일 때 A, B가 모두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어디 나오니? A, B가 모두 뭐일 때? 무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0일 필요 없죠. 왜? 실수기 때문에 이게 뭐 집어넣을 거야? Y 루트를 집어넣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되지. 얼마든지 다른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포함하기 어떻게 되겠어? 둘 다 0이면 0 성립하지. 근데 네가 0이라 해서 네가 0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화살표를 바로 볼 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렇죠? 그런 거야. 내가 찾는 거지.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아닌 게. 나머지 더 해봐. 돼요? 4번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P는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될 때 Q는 A가 B에 포함된다. 자, 집합을 포함하게 가지고는 진리 집합을 구하기 좀 힘들어서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번 날려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이럴 때는 저게 성립하고 저럴 때는 저게 성립한지를 보시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야? 자, 먼저 이쪽부터 이쪽 편해 보이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당연히 A와 C의 부분집합도 교집합도 B와 C의 교집합 안에 있어 없어? 있겠죠.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 그럼 C가 어떻게 그려지는 간에 A와 C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네? 얘는 성립하는 거야 지금. 반대로 볼까?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어때?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됩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탐구하셔야지. 그치? 그게 반려가 될 거니까. 반려가 있다면 그것이 될 거니까. 자, 정리했니?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 거. C가 뭐냐면 얘는 특이한 거라 잘 보셔야 돼. C가 뭐냐면 공집합이라면 이쪽도 뭐냐면 공집합이지, 이쪽도 공집합이지. 두 집합이 같아도 포함하게 성립하지, 그치? 그렇다 해서 AB가 꼭 같을 필요 있니? 포함될 필요 있니? 없지. 공집합이면 AB가 어떤 집합인 간에 이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얘는 특이한 것들은 되게 얘기잖아. 특이한 것들 분명히 나온다고요. 내가 판단이 안 되는 것들 나온다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됐지? 특이한 반례가 있다는 거. 5번은 안 하셔도 괜찮지? 제곱해서 보면 되니까. 오케이. 질문 잘했어. 승영아 이거 알았네? 네. 알았어 이런 경우? 훌륭한데? 자 다음. 승혁이? 없어요? 자 오늘 명제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마무리하고 자 한번 떨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이 있는 부분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